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확률과 통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전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과제로 내줬었는데요. 어떻게 문제는 풀만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의 답은 다 알려줄 텐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생이 몇 명을 안 되면은 쌤이 개별적으로 알려주는데,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학생이 좀 많다 싶으면 출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별도로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한 영상을 올릴까도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행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 내용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자, 말 그대로 조합. 자, 조합이니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나죠. 그쵸? 조합이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데 중복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택했던 거를 다시 또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이고 그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2페이지 본문 내용 아래쪽을 보면, 자, 중복순열과 같이 조합에서도 같은 것을 중복하여 택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중복을 허용을 해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때 서로 다른 경우는 A만 선택하는 경우, A 2개에 B 하나, A 2개에 C 하나 선택하는 경우, A, B, B, ABC, ACC, BBB, BBC, BCC, CCC 이렇게 총 서로 다른 10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 왼쪽에 나와 있듯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AAB, ABA, BAA 얘네는 다 그냥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호부터 살펴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NH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너는 조합을 이용을 해서 조합식으로 바꿔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게 돼요. 자, 이때 어떻게 조합으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오른쪽 교과서 23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델인데 그 막대기 구분 모델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방금 앞에서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은 총 10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얘를 뭐에 대응을 시킬 거냐면 문자를 선택하는 거를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C가 몇 개가 선택되는지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구분해주는 막대기 2개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가장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만큼 A를 선택,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만큼 B를 선택,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개수만큼 C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앞부분에만 동그라미가 3개 있으니까 A만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이 막대기와 동그라미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 새끼리 위치가 바뀌어봐야 어차피 A를 3개 선택하겠다라는 거니까 굳이 구분이 필요가 없죠. 이 구분해주는 막대기도 이 2개의 위치가 바뀌는 게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때 요 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을 해서 3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자 개수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3개와 ABC를 구분해주는 구분막대기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네들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을 하면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으면 이거는 뭐를 이용을 해서도 풀 수 있냐면 조합을 이용을 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조합을 이용을 해서도.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동그라미 3개하고 막대기 2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리가 몇 개가 생겨요? 그렇죠. 5개의 위치가 생기죠. 5개의 위치. 이 총 5개의 위치 중에서 3군데에는 선택해줘야 되는 이 동그라미 원이 배치가 될 거고 나머지 2군데에는 이 구분해주는 구분 막대기가 들어갈 거예요. 구분 막대기.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5개의 위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위치 3개를.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나머지 2군데에는 자연스럽게 구분해주는 막대기가 들어갈 테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면 그렇죠. A를 2개, B를 하나, C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이 됩니다. 즉, 이렇게 바꿔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r개를 선택을 해야 돼. 이쪽에다가 조금 써볼까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r개를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게 r개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r개가 필요하죠. 동그라미가 r개. r개. 자, 그러면 위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원소가 3개였을 때 요 3개였을 때 구분해주는 막대기가 2개가 필요했고 그럼 원소가 만약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D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구분해주는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지. 5개면은 이 원소가 5개면 구분해주는 막대기는 4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구분해주는 막대기는 몇 개가 필요하다? n-1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얘네를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배열을 할 때 이 동그라미와 막대기는 서로 같아서 구분이 안 되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총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위치할 r개의 자리를 선택을 해줘서 배열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구분 막대기가 들어갈 테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하나하나랑 대응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네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아지더라. 요 밑에 표 내용에 정리가 되어 있죠.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중복조합의 수를 유도하는 과정은 이런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쌤도 전에 이 내용 갖고 설명을 해봤는데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자, 정 이해가 안 되면 요 과정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중복조합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조합으로 바꿔올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요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만이라도 제대로 익혀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복조합의 수라는 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4페이지에 밑에 문제 1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EHO 너는 조합으로 바꿔풀 때 뭐랑 같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에 해당하는 값 5 조합 이거와 같아지더라. 계산하면 6이네 6C 5 자,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6C5는 뭐랑 같다? 6
6시 6-5, 즉 6시 1과 같으니까 6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죠. 나머지 두 개도 어떤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지 써주기만 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생략을 하고 답만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3H1 N 플러스 R 더하면 얼마? 4, 1 빼니까 3. 그 중에 하나 선택. 따라서 세 가지. 자, 4H4 N 플러스 R 8, 1을 빼주니까 7. 그 중에서 4개 또는 7C 3과 같더라. 자, 7C 3은 계산을 해보면 35가 되겠습니다. 35. 자, 밑에 문제 2번. 자, 시원이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한다. 사과, 오렌지, 배, 감의 4종류.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네요. 4개 중에서 8개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4종류의 과일은 각각 8개 이상이고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한 과일만 다 살 수도 있게끔.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몇 개씩 살지 선택만 해주면 되니까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죠. 따라서 중복 조합. N 플러스 R 12, 1을 빼주니까 11. 그 중에서 8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11C 3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165가지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자, 이 예제 별표 치세요. 쌤, 지금 얘기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낼 겁니다.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중복조합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그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특히 음이 아닌 정수회나 양의 정수회를 구하는 문제는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 그 아래 풀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밑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방정식에 음이 아닌 정수회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5, 만약에 그 해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 거냐면 x는 3, y는 1, g는 1이라고 하는 해는 있을 거예요. 이 해를 뭐에 대응을 시키느냐? 서로 다른 3개의 원소 x, y, g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해서 그 문자를 선택한 개수만큼 이 숫자를 적어서 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5번 선택하니까 개수를 다 더하면 당연히 5가 나와야겠죠. 그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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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g. 자,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회라고 했으니까 0도 가능해. 어떤 특정한 문자가 0이다. 그럼 3개 중에 선택을 할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 문자는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문자 x, y, g 중에서 선택했던 문자를 다시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중복. 그 다음에 x, x, y, g, x 순서로 선택을 하나, y, g, x, x, x 순서로 선택을 하나. 어차피 x 3번, y 1번, g 1번은 똑같아. 즉 x가 3, y가 1, g가 1이 되는 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렇다라는 얘기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몇 개씩 선택하는지만 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중복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양의 정수회라고 하는 건 자연수, 최소한도 1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라는 문자 대신에 1 플러스 a, y라는 문자 대신에 1 플러스 b, g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1 플러스 c로 바꿔주게 되면 네가 x,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문자가 자연수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a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쵸? 0 이상인 정수, 즉 음이 아닌 정수기만 하면 되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ABC라고 하는 문자가 조건이 음이 아닌 정수로 조건이 바뀌면서 요 1, 1, 1, 3 반대편으로 이항을 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요거는 방금 전에 했던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두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로 바로 구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해, 즉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꼴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그 아래 문제 3번.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w는 10이네요. 서로 다른 문자가 4개가 있네. 다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그렇죠? 서로 다른 문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총 몇 번 선택을 해줘야 돼? 10번 선택을 해서 선택한 개수만큼 각각의 정수해가 대응이 되더라. 그래서 더해주면 14, 1 빼면 13, 그 중에 10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13C 3. 계산을 해보면 286까지 이렇게. 자, 양의 정수의 개수는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x 대신에 1 플러스 a, y 대신에 1 플러스 b, g 대신에 1 플러스 c, w 대신에 1 플러스 t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x, y, g, w가 양의 정수,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 b, c, d 이 네 문자는 음이 아닌 정수면 되더라. 그러면 x, y, g, w의 합은 요거 4개의 합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1이 4개 4가 되고 그 결과가 10. 4를 이항을 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6이 되니까 요거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 본문에는 요 정도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제 2번이 나와 있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하시오. 자, 여기 풀이에 나와 있듯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풀었으면 말 그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총 4개가 곱해진 건데, 그러면은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들은 어떤 항들이에요? 자, 만약에 첫 번째 항에서 A, 전개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곱해주죠. 두 번째 항에서 A, 세 번째 항에서 B, 네 번째 항에서 B 이런 식으로 연달아 곱해져서 전개가 되면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른 항이 몇 개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 지수 자체의 합은 뭐가 나와야 돼요? 문자를 총 하나 4번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수는 4가 나와야 돼. 선택할 수 있는 문자는 종류가 몇 개?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4개를 택해서 전개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때도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자, A, B 나온 항 A제곱, B제곱 순서가 바뀌었어. B, A 전개되는 항 무슨 항? 그렇죠. 어차피 곱하는 건 순서 상관없으니까 순서 바꿔주면 A제곱, B제곱 똑같아. 순서는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중복 조합의 수 3H4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따라하기. 그럼 한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의 전개식이야. 항을 택해야 되는 게 6번 택해줘야 돼. 몇 개의 문자 중에서? 3개 중에서.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3개의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 6제곱이니까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다. 따라서 구하는 항의 개수는 3H6. 너는 더해주면 9, 1 빼면 8, C6. 따라서 8C2. 너를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8 곱하기 7을 2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따라서 28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기겠죠. 요 밑에 문제 4번도 이번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항이 4개죠. 그거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니까 서로 다른 문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몇 번? 5번 선택을 하는 중복조합의 수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겠죠. 9, 1 빼주니까 8C, 5. 너는 8C, 3. 계산을 해주면 총 56가지가 나옵니다. 56가지.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100원짜리 동전 7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저금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4개의 저금통이니까 첫 번째 저금통을 A, 두 번째 저금통을 B, 세 번째를 C, 네 번째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7개의 동전을 넣을 때 각각의 저금통에 들어가는 동전의 개수가 있겠죠. 동전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동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첫 번째는 단순히 이 4개의 저금통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각각의 저금통에 적어도 최소한 동전을 1개씩 넣는 경우의 수.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음의 정수에 양의 정수에 구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 A, B, C, D 4개가 있어. 근데 동전이 몇 개야? 총 7개야. 그러면 4개의 통에 들어가는 동전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 7개가 나와야 돼. 각각의 통에 몇 개가 들어가냐? 정수해가 어떻게 되냐? 똑같이 대응되죠? 그러면 해결됐네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뭐예요? 그래서 4개 중에 중복을 허용을 해서 7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 이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적어도 동전을 1개씩 넣는 경우. 앞에서 양의 정수에, 자, 최소한도 1개 이상은 된다는 얘기니까 요 A, B, C에 들어가는 동전의 개수가 1 이상, 자연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거와 같이 하나 미리 넣어놓고 나머지 3개를 분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서로 다른 4개, 이것도 오케이. 자, 하나 넣어주고 그럼 3개만 더 채워주면 되죠. 그 3개를 4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채워주면 되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을 해서 3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 6C, 3. 위에도 계산을 해보면 10C, 7. 이렇게 10C, 7, 아랫게 6C, 3. 각각 계산을 해주면 위에가 120가지, 밑에가 20가지. 이렇게. 자, 어떻게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이해가 됐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도 되고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해도 선생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대답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나중에 줌, 화상 프로그램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따로 질문 받는 시간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모아놨다가 그때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6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부터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